10월 12일 화요일 드디어 미북 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10시인데요. 녹화하는 시간. 아마 이제 두 사람, 트럼프, 김정은이 입장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결과는 오늘 오후가 되면 나오겠지만은 오늘 오후에 저는 두 사람이 발표를 뭘 할 거라고 봅니다. 둘 다 엄청 공을 들여서 싱가포르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미국은 어젯밤에 12시 자정을 넘겨가지고 CVID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협상이 모든 것이 미국의 뜻대로 된다면 자정을 넘겨서 회담 전날까지 밀고 당길 필요는 없겠죠. 자, 적절한 선에서 미국과 북한이 두루뭉실하게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의 발언을 CVID가 꼭 아니더라도 유사한 행태로 담고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을 미국이 두루뭉실하게 담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말하면 이번 회담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애모모호 두루뭉실하게 공동선언을 발표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서 이 비핵화를 체제 보장을 하기 위한 방법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겠죠. 이것은 트럼프 개인의 이해관계와 김정은 개인의 이해관계가 둘 다 한마디로 일치한다. 그래서 둘 다 살라미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오히려 트럼프가 더 살라미 작전을 11월 6일까지 끌어갈 이유가 충분하다. 그래서 적당히 서로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합의하는 모양을 띌 거라고 봅니다. 이를 한국의 문 정권은 대대적으로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홍보하면서 내일 6.13 지방선거와 의원 보궐선거에 갖다 붙일 거라고 보고, 앞으로도 당분간 후속적인 이벤트를 만들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이 바람을 살려가려고 할 거라 봅니다. 우매한 국민들은 이 사태가 정말 흥분이나 축제로만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깊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좌파들은 트럼프를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문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언급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몇 달 전에 하던 욕에서 이제는 찬양을 해 마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트럼프를 아주 트럼프 전지전능설을 퍼뜨리면서 트럼프가 북한을, 미군을 진주시켜서 친미국가로 만들어서 핵을 전부 제거할 거다라고 하거나, 그게 A 아니고 전지전능설에 B하는 트럼프가 북한으로부터 다짐을 받아놨다가 북한이 빠져나가면 북한을 폭격해서 이 사태를 끝낼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까지 트럼프를 지켜본 결과 절대로 북한하고 전쟁하지 않을 사람이라는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이 만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득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일단 본인 스스로가 트윗을 통해서 자랑했듯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나 발사를 중단시켰고, 더 나아가서 북한이 협상으로 나오도록 만들었다. 심지어 한국의 동계올림픽을 평화롭게 끝내도록 했다. 이거 다 내 성과 아니냐. 언제 북한이 이렇게 한 적이 있냐. 내 성과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고 북한을 앞으로 계속 끌고 가면서 내가 내 페이스대로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를 이루도록 하겠다. 이러면서 11월 6일 중간선거와 자신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각종 스캔들 의혹을 무마시키는데 이 문제를 최대한 활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무슨 이득을 얻는가? 지금 한번 보십시오.
김정은이 남북 미북 회담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한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끌어가다가 나중에 설사 판이 깨진다 하더라도 김정은은 미국의 그 책임을 다 전가할 수 있는 명분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어젯밤에 야간에 이 식물원을 보고 마리나 샌즈베이 호텔을 가고 야간 이 야유까지 나갔습니다. 야유회죠. 자, 아주 여유를 가시하고 있고 남북회담에서 보였던 쿨하고 겸손하고 예의 바른 듯한 모습을 이번에 싱가포르에서도 또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자, 고모부나 이복형을 죽인 잔인한 독재자, 인권 탄압의 상징에서 김정은은 전 세계를 향해서 자신은 언제든 개방과 평화의 길을 나설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줄 거고요. 이미 북중 국경은 무너져서 중국은 북한에 줄 돈이나 지원들을 다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에 대한 세계의 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김정은이 말을 안 들으면 다시 제재로 복귀해서 스냅백을 한다 하지만은 한번 무너진 제재를 스냅백으로 하려고 할 때 미국의 책임론까지도 거론되면서 북한은 어쨌든 지금 이전과 같은 강력한 제재 압박 그리고 해상 봉쇄 위기 등을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핵과 ICBM을 더욱 정교하게 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만 되면 요즘은 핵실험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 전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완성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세계에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 속에서 김정은은 더 나아가서 11월 6일까지는 이 협상의 기조를 끌고 갈 거라고 보고 11월 6일 날 미국 선거 결과를 보고 그 다음 수를 또 구상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6일까지 트럼프한테 줘야 될 선물을 김정은은 가장 약한 식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나름 머리를 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100개, 150개, 160개까지 나오는 북한의 핵의 한 20%를 미국에 갖다 주고 ICBM을 몇 개 껍데기만 폐기하고 그러면서 비핵화를 하는 양 만들면서 결국은 미국이 그 정도에 만족하고 북한의 나머지 핵과 이런 부분은 적당한 사찰을 통해서 뒤져보는 척하고 북한이 비핵화 되어가고 있다고 인정을 하도록 말로만 인정을 하도록 그래서 사실상 어느 시점에서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없고 비공식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가졌다라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인지적, 잠재적 핵 보유국이 되고자 할 겁니다. 이건 제가 3부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이스라엘식 핵 보유다라는 거죠. 자, 일단 트럼프하고는 핵을 없애겠다. 그리고 체제 보장을 해주라 해서 그래서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가 올해 말까지 종전 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을 마무리 짓는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올해 말까지 북한의 핵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약간의 핵을 포기하면서 결국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얻어내면서 미국과 수교를 하면서 주한미군을 사실상 철수시키려고 할 건데 지금 트럼프의 생각이 트럼프는 돈이 안 되는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미국에 돈을 벌어가고 한국이 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미국의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 주한미군을 왜 유지하는가에 대해서 트럼프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지금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 한번 보십시오.
미국에 공장 만들어 미국에 투자해 미국 무기를 엄청나게 사죠. 그 대가로 기껏해야 집단적 자유권이나 평화헌법 그런 거 미국이 인정해 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일본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 북한과의 미북 협상 부분들을 거의 상의하지 않고 트럼프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하물며 말 듣지 않고 반미적인 정권이고 이런 한국에 대해서 트럼프는 유세할 때부터, 후보 때부터 못마땅했고 대통령 되고 나서도 계속 못마땅했고, 더 나아가서 기회만 있으면 주한미군은 철수시켜도 된다.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가지고 엄청난 그 이상의 이득을 얻어내든가 아니면 철수시켜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돈 안 드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북수교, 불가침협정, 주한미군 철수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이 공개적으로는 비핵화를 간다고 자기 1차 임기까지 해준다면, 재선만 되면 더 바랄 나위가 없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문제로, 이란 핵 문제로, 무역 문제로, 멕시코 장병 문제로, 나프타 문제로, G7 문제로, 환율 문제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 문제로 트럼프가 어디 한 군데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미북 회담이 가장 좋은, 한마디로 자신의 선전 홍보 승리처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트럼프 스스로, 김정은이가 아니라 트럼프 스스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조금씩 진전시켜 가면서 2년 앞으로 남은 자신의 2020년까지 2년 반의 임기 동안에 이 문제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이 굳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해주는 척 하면서 사실상 잠재적 인지적 핵 보유국으로 가고자 하고,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한 20% 정도의 핵을 날려주고 이 ICBM 폐기해주는 척하고 사찰 핵시설 좀 동결하는 척하고 이 파괴하는 척하고, 이거는 김정은으로서는 얼마든지 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김정은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세계 최대의 잔인한 독재자이자 인권 탄압 국가의 수장이 중국의 총리 비행기를 타고 와서 또 자기가 묵는 하루에 1,000만 원쯤 되는 그 호텔 방을 싱가포르 정부에 부담시키면서 미북 회담 정상회담 비용이 161억 1,700만 원인데 이 비용을 싱가포르이 트럼프 이야기를 듣고 지출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싱가포르의 외무장관은 김정은 숙박료 지불했냐니까, 정상회담이 있든 어떤 김정은이 싱가포르에 오고 싶어 했을 것이고 우리는 당연히 그에게 환대를 제공했을 거라고 하면서 161억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관광국가인 싱가포르이 한마디로 관광객들을 탄압하고 제한을 하고 지금 경비를 핑계로 온갖 억제를 하면서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커칭이 타고 다니는 총리 전용기를 뻔뻔하게 빌려서 타고 오고 북한 내부에도 그걸 알렸습니다. 지가 뭐라고 지 출발할 때 비행기를 3대를 띄워서 헷갈리게 했습니다. 한마디로요, 어디를 가든 북한 사람들 지금 평창올림픽 때부터 한번 보십시오. 판문점 해동 때 어디를 가든 입만 들고 다니면서 묵고 자고 그 다음에 운송수단까지 남들한테 다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이 가진 저 핵과 ICBM 그리고 핵시설 폐쇄 파괴 비용 물론 일부겠지만은 트럼프는 그 돈 한국이 다 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납북 일본인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한 푼도 안 되겠다고 빠져버렸습니다. 이번에 아베가 트럼프 만나서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트럼프가 생색을 다 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저 게임에 대한 비용은 앞으로 한국이 다 내야 될 겁니다. 아마 김정은은 핵무기 몇 개 미국으로 반출하는 대가로, 그것도 이번에 발표할지 또 다음에 가서 발표할지 모르지만은 최대한 시간을 끌고 조금씩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당장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와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거고, 트럼프는 못 줘서 안다라는 한국의 문재인에게 그래 너네 못 줘서 안다라고 지난번에도 시간 날 때마다 내한테 북한에 퍼주면 안 되냐고 물었으니 이제 퍼줘도 된다. 양껏 퍼줘라고 할 겁니다. 자,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돈은 한국이 되고 저 미북 회담의 결과로 위태로워지는 것은 한국의 안보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요, 참 제가 제일 기가 찬 게 보수 일각에서 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지켜보고 해라. 세상에요, 안 바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원칙이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김정은이요? 절대 안 바뀝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해요? 그러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는 척하는 이 쇼의 대가로 한국은 돈과 종전선언 평화협정 군축 등을 통한 한국의 안보가 무너지는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돈 되고 뺨 맞는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여기에 잘한다고 하는 보수의 일각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대해서 조선의 사대주의를 능가하는 이상으로 미국에 대해서 한국의 좌우에 지금 사대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엊그제까지 트럼프를 욕하다가 트럼프를 찬양합니다. 우파의 숙골들도 찬양합니다. 좌우가 트럼프를 찬양하는데요. 미국의 트럼프가 하는 일은 다 옳은 겁니까?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좌파가 옳다고 하면 무조건 그건 틀린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오던 숙골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트럼프가 미국 철수를 얼마 전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논리를 가다듬으라고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오늘 아침에 유건일 칼럼에 트럼프 나쁜 거래하면 대한민국 낙동강 오리알 될 판이다. 북한이 ICBM 폐기하고 한미 동맹 해체 얻어내면 한국은 지속 가능성마저 불안하다. 여기에 제가 하나 더 넣으면요, 북한이 핵의 일부를 미국으로 11월 6일 전까지 반출해 주겠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100개인지 150개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러시아도 북한이 1년에 핵을 7개 이상 만들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몇 배 더 능력이 있다고 해야 되죠. 김정은이 지금 핵을 개발해 온 지가 몇 년입니까? 자, 북체제 변화 없이 돈만 퍼주면 반인권 범죄자 금고 채워주는 악의 공범 행위가 될 뿐이다. 유건일 고문이 트럼프 보고 한 말일 거라고 봅니다. 북한과 나쁜 거래하는 기법은 미국만을 위에서 옮겨 놓자는 것. 즉 미국만을 위해 해롭게 만드는 데서 옮겨 놓자는 것이다. 트럼프가 하려는 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자신을 앞지르는 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미국만 이렇게 당장의 위기를 넘겨보겠다라는 거나 안 그러면 트럼프 자기만 각광을 받겠다라고 6월 9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사설에서요. 자, CVID를 실제로 달성하기 이전에 ICBM 정도 폐기하고 사찰 검증 받는 쇼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핵을 몇 개 미국에 갖다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그림이 엄청난 비상 그림이 되겠죠. 대가가요.
그래서 김정은한테 사실상 체제 보장을 해준다고 하면서 김정은을 체제 보장해주면 그 반대로 한국은 체제 위협이 생기는 거고 한마디로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의 안보가 이제는 위태로워지고 한미 동맹이 해체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의 결과로 주한미군이 감축하고 철수하고 한국에서 군축이 실시되고 미국의 해구산이 거두어지고 전략자산이 안 오면 해구산 거두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한미훈련이 영구 중단되고 이런 것이 앞으로 차곡차곡 생길 건데 트럼프 스타일을 보면 흥정이라면 뭐든 할 타입이다. 6원일 칼럼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절대 고독을 느끼고 있다. 지금까지 공짜로 생각하던 게 이제는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느냐. 미국이 어떻게 해주겠지 무사태평하다가 이제 위기를 맞게 되었다.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묵인받게 되고 그러면서 북한은 핵을 가진 채 경제 건설에 나가게 되고 그러면 트럼프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꼬라진가. 자유의 나라 미국이 지상 최악의 전체 사교 신정 체제를 인정해주고 이빨까지 닦아주고 우리들은 수백 조에 달하는 북한판 마샬 플랜의 복노릇을 하라고 한다. 한반도의 운명은 결국 NL 주사파의 남쪽의 주사파와 북쪽의 김정은의 합작에 의해서 장악되었다. 남쪽의 자유민주 세력, 즉 보수 세력들은 고사되고 소멸당하고 있고 자, 우리 민족끼리 혁명에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 개입하고 미국은 냉정하게 이해타산을 따지는 쪽으로 돌아서 버렸다. 한미 간의 틈새는 벌어졌다. 문정인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다. 어느 미국 장성은 미군은 그 나라 국민이 원하는 한에 주둔한다고 응수했다. 지금 대한민국 건국 자유주의 세력은 살아날 구멍이 있는가? 요행을 바랄 수는 없다. 그렇다고 지나친 비관도 부질없다. 지금이라도 우리 내부와 미국 조야를 향해 한반도 운명에 관한 광야의 소리를 외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미국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를 비판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이런데도 트럼프 전지전능설을 퍼뜨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무지한 보수들, 당신들은 이미 한마디로 역사의 박물관에 골동품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인 겁니다. 똥인가 오줌인가 구별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나는 내대로 내 판단대로 마지막까지 싸워보고 갈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CVID만 하면 북한의 지위와 체제가 보장되고 북한이 부자가 될 거라고 한다. 이거야말로 솜사탕 같은 언변이다. 김정은은 CVID를 할 리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리비아 가다피처럼 죽기도 싫다. 그가 체제 변혁을 하지 않고는 북한의 주민이 부자가 될 수 없다. 폼페이오나 트럼프가 이야기한 북한 주민이 고기를 먹는다는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 거야. 북한이 체제를 진짜로 개방을 하고 북한이 자유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하면 김정은 체제가 붕괴될 건데 김정은이 핵 폐기 쇼를 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들이면서 북한 체제를 그렇게 만들어서 지죽을 일을 하겠는가? 안 한다는 거죠. 결국은 김정은은 돈만 쪽쪽 자기 체제를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제왕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받는 쪽을 택할 것이고 자 트럼프는 결국 김정은이한테 속아서 낙동강 오리알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한국이 낙동강 오리알 되기 전에 트럼프가 더 먼저 될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자, 유건희 칼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자, 이런 분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트럼프 비판한다고 그게 그렇게 듣기 싫어요? 자, 국민들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은 돈 주고 한국 안보를 무너뜨리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흥분이나 축제처럼 받아들이고 광분을 하고 있어요. 정말 미쳐도 골고루 미치는 겁니다.